같은 작품을 보고 읽는다면 흔히들 영화보다는 소설의 재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글을 읽고 그 안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루에 한 권은 고사하고 평생 동안 책과 담을 쌓고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글이 읽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하러 힘들게 글 읽기에 집중하나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즐기기에는 책이 적당한 여가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소설보다는 웹툰을 즐겨보고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매체를 보길 원합니다. 소설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서사가 있는 이야기인데 글 자체가 읽히지 않는다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 만무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이 지치고 뭔가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라면 당연히 글보다는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받는 감흥보다 소설이 그것이 훨씬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여전히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온전히 내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그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독이 단편적인 영상으로 제공하는 장면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르지 못합니다. 상황과 배경 묘사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소설 속 인물들의 외양과 전체 배경 묘사는 독자가 상상하는 만큼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서술하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작가가 최소한의 영감만 제공한다면 나머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니까요. 일례로 소설 삼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론 드넓은 대지와 늠름한 장수들의 모습이 영상 속 볼품없는 이미지로 그려질 때의 허탈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랜 기간 그려왔던 유비, 간우, 장비의 모습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영상 속 배우들의 연기로 발현될 때 그 괴리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글 읽기에 집중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작품들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소설 신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구절에서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책장을 넘겨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은 그 과정을 쉽게 하니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봅시다. 소설이라는 각본을 들고 내가 스스로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대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닌교처 거리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독자 스스로가 연출을 해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등장인물들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작가가 소설이란 대본을 전달해주면 이후에 그려지는 배경들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뭔가 어색해 보이는 범죄 현장의 분위기, 단서를 찾으려는 경찰과 이를 숨기려는 피의자의 모습 역시 전적으로 내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가가 형사가 탐문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건 현장의 채광은 어느 정도이며 상점의 층층 계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의 재미를 장식할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각각의 인물들은 어떤 표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런지 하나하나 그려보는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한 장면들은 분명 영화 속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 생생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설 속에 빨려 들어갈 집중력을 얻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내의 시간 또한 감내해야 하니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를 말할 때 소설 신참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빼먹지 않고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만의 고유한 특징을 10분 경험하기에 이만한 소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이지만 자극적이기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만큼 캐릭터의 장점과 감동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추리소설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추리적 기법이 여러 형식으로 다양한 매체와 결합되고 있는 요즘, 자극적인 소재들이 난무하는 매체의 노출을 통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의 코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그들의 일탈과 자극적인 행태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그 와중에 어디선가 드라마 속의 그들과는 비할 바가 없는 잘못이 현실에 나타날라 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난이 도를 넘기도 합니다. 현실 세태를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TV 매체 역시 대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플랫폼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범죄극을 표현하는 방식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재만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는 씁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설 신참자는 최근의 독자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소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독자들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반전이나 범인의 의외성, 기상천외한 발상의 통속적인 재미는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사실 소재 자체도 그다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고리타분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정수는 작품 구성과 전개 방식이라는 소설 외적인 형식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편 소설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작가의 능력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더라도 실제 표현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총 9개 챕터로 구성된 소설의 첫 번째 장을 읽으면서 저는 단편 소설이었구나. 사실 단편을 읽고 싶지 않은데 라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느낀 실망감을 안고 그대로 책장을 덮어버렸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동일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발품을 파는 가가 형사의 엄청난 노력이 액자식 구성의 외적인 사건들과 마주하면서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온기 가득한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달되니까요. 니온바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던 미스이 미네코는 어느 날 교사를 당합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이 외딴 곳에서 그녀는 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가가 교이치로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소설 기도의 막이 내릴 때를 떠올려보면 미스이 미네코의 마지막은 그리 어렵지 않게 가가의 어머니 다지마 유리코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분명 가가에게 있어 미스의 죽음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녀의 죽음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인교처 거리에서 소상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넉넉치 않지만 각자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마다의 일상은 가가 형사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도 가가 형사의 존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선물이 됩니다. 무신경한 듯 속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 가가 형사의 말투 하나하나가 진정 커다란 의미가 되었을 때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느꼈을 포근한 사랑의 감정은 어느덧 나의 마음과 같아져 있었습니다. 반전으로 대변되는 범인의 의외성과 독자들을 깜짝 놀래키는 재미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와 알리바이, 살해 도구의 행방 등 수수께끼 풀이식 추리소설 본인의 재미 또한 충분하기에 그 어떤 추리소설보다 더 큰 만족감으로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소설을 통해 가가 형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현학적이고 심오한 세계관의 작품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영상 매체보다 더 큰 재미를 보장하는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독자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할 여지를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소설이 최고의 상업소설이라고 한다면 전 히가시노 게이고가 인기 추리 작가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설 신참자였습니다.